113페이지. 예, 거기 봅시다. 자, 우리 기본계획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들 정리를 하나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는 외우기 싫어도 좀 외우세요. 알겠죠? 우리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지문으로 잘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는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내용은 정비 기본계획 내용하고요. 정비 계획 두 장 넘기면 나오거든요. 근데 표가 제가 생략됐으니까 같이 한번 한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정리 좀 해 놓으세요. 기본 계획 내용하고 정비 계획의 내용입니다. 알죠? 왜냐면 요 놈들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디에 포함되고 물어보니까 보란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기본 계획 내용에는요. 거기 113페이지 나와 있고 113페이지가 기본 계획 내용 나와 있죠? 정비 계획 내용은 두 장 넘기면 나오는데 어차피 볼 때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번호는 상관없는데 우리 정비 예정 구역이 나옵니다. 자, 정비 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란 말 나오거든.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이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온다고요? 정비 기본 계획. 자, 반면에 정비 계획을 보면 거기는 정비 구역이 나옵니다. 정비 구역이 나오는 것은 정비 계획에. 예정 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비 기본 계획에. 두 개 비교하면서 보세요.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또 두 번째, 정비 기본 계획에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오는데 좀 줄여가지고 단계별 계획 줄여갖고 기억하세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비 기본 계획에 나와요. 자, 반면에 정비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은 우리 정비 계획에 나온다. 또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에 나옵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어디에 나왔었죠? 개발법에서는 실시 계획에 나왔잖아요. 근데 정비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정비 계획에 나옵니다. 하나 봐두시고. 자, 세 번째는 세입자 대책인데, 자,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그냥 줄여서 보면 세입자 대책이죠. 자, 세입자 대책은 양쪽 모두 나옵니다. 알죠? 세입자 대책은 양쪽 모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입자 대책은. 자, 또 한 가지. 시설 부분하고 우리 밀도 계획 두 개 보셔야 되는데, 자, 볼까요? 우리 정비 기본 계획은요, 우리 건축물의 건폐 용적률 등, 자, 건용이란 말 나오거든, 용 등 밀도 계획이 나오면 됩니다.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 나오면 무슨 계획? 기본 계획. 자, 반면에 정비 계획에서는요, 정비 계획에서는 우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또는 뭐 건축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 정비 계획. 근데 밀도 계획이 붙어버리면 무슨 계획? 기본 계획. 비교해서 받으시고요. 자, 또 다섯 번째, 이 정도만 일단 봅시다. 5가지만. 자, 정비 기본 계획은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주민 문화시설이거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또 주민 문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헷갈리면 여러분 그냥 복지하고 문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복지 문화, 복지 문화 이것은 기본 계획에 나옵니다. 자, 반면에 정비 계획에는 공동 이용 시설에 관한 설치 계획이 나오거든. 공동 이용시설 나오면 정비 계획.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뭐 더 들어가면 주거지 관리 계획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5개 정도만 비교 좀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계획에 들어갈 거냐 왔다리 갔다리 물어보니까 보시란 이야기예요. 다시 봅니다. 정비 예정 구역은 무슨 계획이 세워지면 나오죠? 기본 계획. 정비 구역은 정비 계획이 나옵니다. 자, 또 단계별 계획이라고 나오면 즉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인데 단계별 계획은 기본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나온다고? 정비 계획에.
알겠습니까? 보시고 세입자 자체는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건축물에 관해 가지고 건폐, 용적률 등 밀도계획이 붙어버리면 기본계획. 그냥 따로따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따로따로 나오면 정비계획. 알았어요? 자 그리고 복지, 문화 나오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나오면 기본계획. 공동 이용시설 나오면 정비계획. 어느 계획에 포함되는가 그 정도 하나 비교해서 같이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저 지문 잘 나오니까 정리해 두세요. 우리 계획 물어볼 때 거의 다 단골 지문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잘 물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우리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절차 쭉 아까 훑어봤습니다만은 자 볼까요? 자, 주민 공람도 거치잖아요.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죠. 의견 청취. 자, 또 행정기관장 협의도 거치죠. 자, 또 도계비 심의도 거치죠. 자, 또 대도시 안희시장이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도 거치잖아. 그 아래 부분입니다. 그 113페이지 아래. 지금 113페이지 아래 부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래 부분에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절차들인데 자, 이게 모두 다 이걸 생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생략이 가능한 사유. 자, 그래서 요놈도 아주 출제 많이 되죠. 그래서 그동안 지문으로 꼭 등장하다가 작년 30회 때는 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의회 의견 청취 생략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 협의를 생략할 사유가 되기도 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고 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도 있는 게 다 걸려. 이게 문제는 어떻게든 물어봐. 알겠죠? 이게 써놓고 도계비 심의를 생략한다도 맞고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도 맞고 다 해당되는 생략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략 사유고 밑에 9개밖에 안 나와 있죠? 9개밖에 안 돼. 근데 9개든 뭐 8개든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은 공부해야 다녀야 돼. 뻔히 나올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야. 그래서 여도 최소한도 5개 정도는 또 묶어서 정리할 거니까 보세요. 생략이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자, 거기 뭐 순서를 내가 좀 바꿀게요. 바꿔서 보면 일반점들 기간 단축하거나 기억해 놓으시고 2번에 나오죠. 계획기간 단축, 기간 단축 줄여가지고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기간 단축 나오면 일반점들 이건 다 생략서가 됩니다. 대신 어떤 게 물어볼지는 몰라. 똑같아. 도지사 승인 생략해도 되고 또 도계비 심의를 생략한다 해도 같은 맞는 말이고 또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생략 사유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거기 계획 나오죠? 계획 몇 번 나오죠? 6번. 단계별 계획을 병행한다만 나오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니까 최소화시켜서 단계별 계획을 변경한다. 이럴 때도 전부 다 생략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여기 다 들어가. 알겠죠? 아까 우리 앞에서 어떤 거. 자, 줄여서 쓰면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죠? 자, 주민, 문화시설. 또 공동, 이용시설. 자, 이거 설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이거든. 그 지문상으로는 그 3번, 4번이죠. 3번, 4번 합해서 보면 복지, 문화, 공동, 이용시설 나오잖아요.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도계 심의도 생략할 수 있고 또 협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 다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걸 물어봐도 다 맞는 말이야. 이도 생략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4번하고 5번은 숫자 개념이니까 이것만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4번은 정비 기반시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몇 번이죠? 1번 나왔죠? 1번. 기반시설이죠.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자, 규모 확대는 일단 차치하고 기반시설 면적입니다. 면적을 몇 프로 미만 범위 10% 미만 범위에서 축소라고 나오죠? 자, 이 경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5번, 5번째 정리할 것은 거기 5번하고 7번을 묶어서 볼 거예요. 자, 정비
예정구역 면적, 또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여기는 몇 프로 미만? 20% 미만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는 암기 좀 해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 두 개는 계획 문제 나오면 단골 지문들이야. 알죠? 단골 지문들이기 때문에 암기 좀 해놓으시라고요. 그게 안 빠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써도 되나? 그거 다 와있잖아. 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쓰세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절차들이잖아요. 근데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들이야. 근데 생략서는 다 걸린다는 이야기야. 이것 생략서도 되기도 하고, 이것 생략서가 되기도 하고, 이것 생략서 다 걸려. 알겠습니까? 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9개 중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첫째 뭐? 기간 단축 나오면 되는 것이고. 또 단기별 사업 추진 계획인데 줄여서 단기별 계획. 그 단어만 기억해, 단어로. 단기별 계획. 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주민, 문화시설, 공동이용시설 나오면 다 뭐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치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수치는, 자, 우리 여기는 기반시설 면적이야. 본수 잡았나요? 그래서 몇 프로 미만? 10%. 기반시설은 10%. 알겠죠? 자, 예정구역 면적은, 예정구역 면적 몇 프로? 20%. 건폐율, 용적률도 20%. 됐나요? 자, 우리 작년 문제가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하고 나와 있어. 그럼 지문 떠가지고 틀리게 나온 게 정비 예정구역 면적을 25% 변경이야. 25%면 그게 틀렸죠? 20% 미만이어야 되니까 이럴 때 생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 등도 있고. 나머지는 지문으로 항상 다 등장했어. 우리 모든 시험에서 계속. 그래서 지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시고. 물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재원 조달 계획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일단 요거라도 외워놓으시라고요. 됐나요? 헷갈리지 않겠군. 기반시설 면적은 몇 프로? 10% 숫자. 미만의 축소인데 10% 숫자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객관적인 숫자 물어볼 거니까. 알겠죠? 10%면 저건 축소까지 기억하면 더 좋고요. 10%. 자, 미만이에요. 자, 또 예정구역 면적이나 건폐 용적률은 몇 프로? 20% 미만. 숫자 기억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는 여러분 암기 좀 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계획 쪽에서는 잘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115조로 갑니다. 이제 우리 안전진단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된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온다는 것. 자, 왜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냐면, 아까 우리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 어쩔 때 실시한다겠죠? 노블 건축물이 밀집돼 있잖아. 노블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시설은 양호하다겠잖아. 그러면 실제 노블량 건축물인가 아닌가를 진단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알겠죠? 이게 진단을 통과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진단을 실시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상이 뭐죠? 거기는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자, 여러분 교재가 써 있잖아. 115페이지. 주택단지에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5다 X다. X. 그 밑에 보이죠? 아래 칸에 보이잖아. 주택만이야? 건축물이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곧 이 말은 주택이든 상가든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만을 하면 틀려. 자,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전진단은 누가 할까요? 시장 군수한다고? 이방권자. 뭐 툭툭은 빼버리려고. 그죠? 이방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거기 통과가 되면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되면 재건축 사업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닌데 재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과되면 우리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실시한다고? 이방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시공구장이 직접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는 하겠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사업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 여러분 재건축이 이게 있잖아요. 말다시피 원래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거 헐고 새 걸로 지어주는 게 재건축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악용된다고? 투기로 악용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재건축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재건축 해버린 순간 거기 집가 상승될 것이고 인근 집가까지 다 뻥튀기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이제 통제하려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버리면 안전진단 통과 못할 사업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이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아닌가를 진단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는 말은 정말 노후 불량 건축 밀집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하려면 정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 그래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 알겠죠? 그때 안전진단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한다고요? 이방권자가. 그래서 통과되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내용을 볼 겁니다. 자, 115페이지 제일 뒤에 보시면 이방권자는 하고 나와 있잖아. 이방권자가 한다는 이야기고 무슨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보시고. 자, 그 시기 나오죠? 언제 한다고?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된 시점? 자, 기본계획이다, 정비계획이다. 그죠? 또 기본자들과 많이 됩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된 시점입니다. 자, 물론 시기와 상관없이 요청을 받으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 사업자 요청 보이죠? 그죠? 요청에 관한 것은 딱 그만 보시면 돼. 얼마 이상의 동의받아서 10분의 1입니다. 그것도 10분의 1을 5분의 1 뭐 더 틀리게 만드니까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실시해야 돼요. 자, 물론 요청하면 통보는 며칠 내에 해준다고? 30일 이내. 자, 그리고 대상 나와 있죠? 주택단지 건축물 대상이지 주택만 하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거기 안전진단 제외되는 거 보인가요? 자,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 나오죠? 자, 그것도 5가지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하다 보니까 5가지 외울 것이 많네요. 외우긴 외워야 돼. 알겠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암기가 돼야지 객관식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암기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5가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오라겠죠? 붕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붕괴란 게 뭐예요? 붕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무너지고 있는데 안전진단 해야 돼? 그죠? 그다음에 뭐 재건축 들어가야지. 무너지고 있는데 안전진단 실시하다 묶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경우이죠. 이렇게 받으시고. 자, 두 번째는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란 말 보이죠? 사용 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요. 이방권자가. 자, 여러분들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내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다는 이야기죠. 사용 금지는 그 건물 사용하지 말란 이야기잖아. 왜 사용하지 마라? 그렇지,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가 없죠. 이미 사용 금지시켰다는 것은 무너질 우려가 있는 바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 틀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바로 재건축이. 자, 또 세 번째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 노블 기준 충족 나왔죠?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 충족하면 잔여 건축물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택단지가 있다. 주택단지면 뭐 아파트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몇 동이 있다고 봐. 동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이 있어. 세대나 면적에 따라서 이 주택단지의 몇 프로장, 몇 분의 몇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 충족이 되면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또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자, 4개 동만 실시했는데 이미 기준이 충족됐어. 그럼 재건축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2동은 안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다 재건축할 거니까. 됐습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충족해버리면 잔여 건축물은 안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네 번째는
그 진입도로든 기반시설 보인가요? 자, 기반시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이거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에 진입도를 만들어야 돼. 진입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상가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 안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로 만들려면 철거해야지. 알겠습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안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는 진입도로나 기반시설 나오면 돼. 단어로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이럴 때는 문제는 뻔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면 마저 틀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또 다섯 번째는 성적표가 D등급하고 2등급이 나왔네. 그죠? 자, D등급, 2등급입니다. 이 경우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철거 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생략사유 5가지 정돈해 주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결정 문제가 나오죠. 자, 결정도 하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겠죠? 입안권자. 입안권자면 특특은 뭐 보고할 일이 없을 거죠. 하여튼 특특은 따로따로 놓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시군구장이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안전진단하면 그 결과를 보고할 거 아니에요. 결과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상급자게 하죠. 상급자. 우리 시장 군수면 상급자 누구? 도지사. 구청장이 한 것은 상급자 누구예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여기에다가 결과 보는 것이에요. 우리 28회 때는 국장에게 결과 보고한다. OX? X. 특강도 건너뛰어버리면 국장 삐진다. 뭡니까? 우리 특강도가 삐진다겠죠? 국장한테 가면 안 돼. 바로 상급인 특강도에게 결과 보고한다. 자, 그리고 적정성 검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시군구장이 안전진단 했는데 뭔가 좀 미덥지 않아. 뭐 꼭 그럴 일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시군구장을 좀 꼬실 수도 있잖아. 뇌물 주고. 그래서 통과시켜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나중에 다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혹시 미덥지 않으면 뭔가 좀 의심되면 상급인 시도지사가 이거 제대로 했는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설 안전공단에 있는 기술연구원 보이죠? 이런 데를 시켜가지고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요. 또 국장이 볼 때도 뭔가 미덥지 않으면 시도지사를 시켜. 한번 해보면 어쩌요? 적정성 검토를 이렇게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안전진단은 그 정도 하나 체킹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117쪽. 자, 정비계획의 위반제한 보인가요? 자, 정비계획 위반제한입니다. 자, 정비계획 위반제한은 누구한테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에게? 위반권자에게. 알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합니다. 알겠죠? 토지 등 소유자 기억하세요. 자, 거기 위반제한 사유가 쭉 나오는데 일단 6가지는 일단 넘어가고 통보 하나 기억하세요. 자, 위반제하면 위반하고 안 하고는 위반권자 마음이죠. 대신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며칠 이내? 60일 플러스 30일.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죠. 우리가 제한 나오는 게 3가지 있다고. 자, 우리 국토법에 나오는 주민 위반제한 있잖아요. 관리계획 때 거기는 며칠 이내 통보? 45일 플러스 30일. 또 우리 개발법에 개발구역 지정제한이 있죠. 그죠? 여기는 며칠 이내 통보? 1개월 플러스 1개월. 정비계획 위반자는 며칠 이내 통보? 60일 플러스 30일. 숫자, 통보 기간 숫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정비계획 위반 보이죠? 자, 밑에 정비계획 위반 아까 했죠? 특특 시군구장이 위반한다. 하지만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봐두시고. 절차 문제에서는 자, 주민공단 기간이 30일 이상이겠죠? 30일 이상자 2개 썼잖아. 정관,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이에요. 그래서 30일 이상 봐두시고 의회 의견 거치고 똑같아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정비계획 내용은 추려서 아까 비교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면 우리 예정구역이 안 나오고 정비구역이 나오죠? 거기 2번에 보인가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 나오고 예정구역이 나오면 기본계획이고 보시고. 자, 또 거기 진하게 찾았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어디서 나온다고? 정비계획에 나와.
알겠죠?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력이 나온다는 것, 그것도 하나 봐놓으시면 되겠고. 또 세입자 주거 대책 나오죠? 세입자 대책은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거기 5번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물, 건축도 나와요. 건축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오면 뭐라고? 정비계획. 대신 건축물 밀도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 비교하시는 이야기예요. 보시고. 자, 또 거기 4번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보이죠? 공동이용시설 나오면 정비계획. 우리 복지나 문화시설 나오면 기본계획. 알겠죠? 하는 건 비교해서 같이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작성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쪽입니다. 자, 118쪽에서는 여러분, 그 임대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은 대비 차원에서 숫자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일반점들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책정해 놨어. 알겠죠? 우리 국민주택 규모나 일반적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책정해 놨는데, 위에 박스를 보면 국민주택 규모는 몇 프로 이하? 90% 이하. 임대주택은 30% 이하입니다. 근데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그 아래 대통령이에요. 제일 거기에 맞게 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몇 프로? 90%. 또 임대주택은 30% 이하잖아. 그 기준 다 충족했죠? 자, 대신 재개발은 국민주택 규모를 몇 프로? 80% 이하니까 80%. 임대주택은 15%.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 몇 프로? 60%. 임대주택은 없어. 비율이, 건설 비율이 없다. 그래서 그 숫자 개념 하나 보충해 놓으세요. 혹시 덜컥 걸릴까 싶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90, 30. 그 다음에 뭐라고? 80, 15. 그 다음에 60. 됐나요? 그거 외워놓고 이제 무슨 사업인지 모르면 안 돼. 80, 15는 외웠는데 그게 뭐지? 그 뭔지 모르면 안 돼. 재개발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80% 이하. 임대주택은 15% 이하. 건설 비율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정비구역은 지정권자 보이죠? 지정권자 누구라고? 특강, 특특, 시장, 군수입니다. 자, 하나 봐두시고요. 자, 바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과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개발법에서 봤던 내용 거의 중복이 돼. 자, 보실래요? 자, 우리가 일정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봅시다. 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지정되면 고시는 당연히 따라가는 말이에요. 고시는 빠져도 당연히 따라가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문제인데, 자, 세 가지 것 정리할까 잘 보세요. 자,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은 의제가 된다 나와 있죠? 의제. 자, 뭐가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지지.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어차피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거기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항상 비교할 것. 밑에 써놨죠? 우리 개발구역은 뭐가 의제되죠? 도지. 그죠? 개발구역은 도지. 도가 뭐죠? 도시지역. 또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는 도시지역이 의제된다. OX, X. 정비구역은 도시지역은 의제되지 않습니다. 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 의제되잖아. 근데 정비구역은 도시지역이 의제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은 뭐가 의제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요 지역은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정비 사업을 할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어 놓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 외의 개발행위는 허용이 된다, 금지가 된다. 그죠? 개발행위 하지 말란 이야기야. 정비 사업 외의 개발행위는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어차피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설치하지 말란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정비 사업을 하려면 밀어야 되는데 건축물 세워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발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금지. 자, 대신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한 허가는 금지가 전제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은 개발행위 금지예요. 하려면 허가 받아라. 허가 대상은 여러분 우리 봤죠? 건공, 토토토, 물축.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이건 좀 이따 볼 거니까 이렇게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이것도 우리 봤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갑이 20층 건축 허가를 받았어.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진행 중이야. 기억나죠? 현재 10층까지 짓고 있어.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정비구역이 지정된 순간 개발행위는 금지잖아. 그럼 갑은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거냐? 멈출 거냐? 이 문제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겠죠? 갑에게 기득권이 인정이 되면 공사를 계속한다 안 한다? 한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허가 받고 공사 착수했죠? 하면 기득권이 인정되잖아. 인정되면 공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자, 대신 공사를 계속할 때 그냥 할 거냐? 허가 받고 할 거냐? 신고는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규정을 뒀다겠죠? 우리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둘 다 어떻게? 신고하고 계속 시행하면 됩니다. 신고는 해야 돼, 갑은. 알겠습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때 신고는 며칠 이내라고? 30일. 자, 됐나요? 효과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발의 허가제에 관한 것만 잠깐 살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19페이지 보시면 자, 지정 의제는 방금 살펴드렸고요. 자, 분할, 통합, 결합 하나 보이죠? 정비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 결합도 할 수 있어. 통합하고 결합은 뭐가 틀리다고? 응?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은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 연접이등 붙어있는 거다. 여러분들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어. 이걸 합해버리면 뭐야? 통합. 통합은 붙어있는 것을 합치는 것을 통합. 자, 결합은 뭐라고? 떨어져 있는 거, 인접되지 않는 거.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어. 이걸 합해버리면 뭐라고? 결합. 항상 결합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 인접하지 않는 걸 합하면 결합. 통합은 붙어 있는 것을 합해버리면 뭐라고? 통합. 요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통합, 결합할 수 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밑에 개발의 허가 보이죠? 자, 건공, 토토토, 물죽 보인가요? 자, 건이 뭐예요? 건축물, 건축. 거기는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죠? 그죠? 그리고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나와 있죠. 대수선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와 있어. 대수선은 안 나와 있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대수선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나온다. 자,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따놓는 거죠. 물건 얼마 이상 따놓는 거? 1개월 이상. 또 중목의 벌채 식재 보인가요? 나무를 벌채 자르거나 식재 심는 것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허가 받아라. 됐죠? 자, 대신 아래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자, 응급조치 또 나오죠? 자, 재법고 재난으로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 1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되네. 신고 규정은 없다겠잖아. 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는 신고 규정 없어. 국토법에서만 1개월 이내 신고 규정이 있고 개발법, 정비법에는 응급조치는 허가를 안 받을 뿐이지 신고 규정은 없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안전조치가 작년에 들어온 거죠. 자, 안전조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빈 같은 거 설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안전조치인데 안전조치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거기 대통령 되는 것은 간이 공작물 보인가요? 비닐하우스 같은 간이 공작물은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경작 목적 형질 변경 많이 봤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자, 3번 4번 안 봐도 할 정도로 자, 정비구역에 지장을 주지 않고 우리 경관 손상하지 않냐는 법인에서 토속 채취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는 대지 안에 물건 따는 것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중목만 또 하나 보시면 우리 개발법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중목 나무를 심는 거잖아. 그 정비구역 안에 나무를 심는 것. 이것은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 똥근에 쳤는데? 아, 중목의 벌채식전 허가 대상이잖아.
왜 그래요? 집중을 안 하고 있네. 우리 앞에 있잖아. 그죠? 중목식대는 허가 받아야지. 그죠? 대신 이 중목이 관상용 중목이고 임시식대가 나오잖아. 관상용 중목, 우리 보기 위해서 쓴 나무잖아. 그래서 임시식대하는 거야. 이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관상용 중목 임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 관상용 중목이 경작지에 있으면, 자, 경작지에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지. 경작지에 있으면 허가 받아야 돼요. 경작지에 있으면 대량 판매하겠다는 의미라죠. 그래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식자는 것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밑에 기득권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행위자 하나 보이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 잘 보세요. 자, 일반점들 우리가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우리 건공토토토물이죠. 이 금지되는 것은 언제 금지된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우리는 개발행위는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쉽게 알겠어요? 그러면 요 앞단계는 개발행위가 금지다 허용된다? 허용이지. 금지된 시점이 언제라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개발행위는 금지가 되거든.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아까 우리 봤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뭐가 지정이 되죠?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잖아. 예정구역이 정해지는 게 무슨 계획? 기본계획. 그럼 봅시다. 자, 만약에 자, 요 섹터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예정구역일 뿐이지 정비구역은 아니고, 알겠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예정구역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갑의 땅이 있어. 또 단독주택도 있고. 알겠죠? 예정구역 정됐는데 내 땅이 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겠죠? 응? 아니, 내 땅이 여가 있는데 갑자기 예정구역이래. 정비 예정구역이래. 곧 이 말은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이잖아.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이지만 정비사업을 해야 될 구역이야. 쉽게 말해서 정비사업이니까 재개발이 들어갈지 재건축이든 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 내 땅이 여기 이렇게 있다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웃고 있어요? 소유자 쪼개야 돼, 안 쪼개야 돼? 아, 이런 돈 못 벌겠네. 큰일 났네 이거. 아, 당연히 소유자 수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죠. 왜? 아, 조합원들 다 돼가지고 아파트 받아줄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냥 있으면 한 채밖에 못 받잖아. 소유자도 증가시키면, 자, 큰 놈 주고, 둘째 놈 주고, 막 사돈 팔점으로 땅 쪼개고, 알겠죠? 소유자가 5명, 6명 만들면 아파트 몇 개 받겠어? 5개, 어떻게 받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소유자가 증가되면 다 조합원 되고 해가지고 받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예정구역이 지정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투기 목적으로, 당연히 투기지. 투기 목적으로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해왔어, 그렇게. 지금도 해. 그 법에서 금지한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다 편법 써서 해. 알겠죠?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증가시키는 행위가 뭘까? 어디 봅시다, 여러분. 봐봐. 우리 행위가 이게 나오죠. 건공, 토토토, 물, 축이 있었잖아. 소유자 수 증가된 게 뭐 있을까? 건축물 건축 증가되죠. 자, 이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바꿔본다니까? 단독주택을 허물어버리고 다세대주택 만든 순간 소유자가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소유자 수 증가시키는 행위는 뭐라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들어가죠? 자, 공작물 설치한다고 소유자 늘어나? 그건 안 늘어나죠. 뭐 비료 설치한다고 늘어난 건 아니잖아. 자, 토지 형질 변경. 그거지. 절토에 있다고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자, 또 토석 채취? 돌 채취하니까 소유자가 늘어나? 그건 아니잖아. 자, 토지 분할 들어가죠. 토지 쪼갠다니까. 토지 분할 행위입니다. 자, 또 물건 쌓아놓는다고? 나무 심으면 소유자가 늘어나? 아니죠. 그럼 결국 소유자 증가되는 두 가지밖에 없죠.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이야. 자,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원래는 금지가 아니잖아. 금지된 시점이 언제라고? 정비구역 지정될 때 금지니까. 그래서 실제 이게 지정된 순간 발빠르게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당연히 투기 목적이겠죠? 멀쩡한 땅을 쪼개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알고 이것을 못하게 제한을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못하게 제한을 시켜버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제한이죠. 원래 제한은 이때부터 못하잖아. 이걸 소급해가지고 이걸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성행하고 횡행했기 때문에 많이 해왔어 옛날은. 그냥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정구역이 지정된 시점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그럼 다시 말해서 개발행위가 금지되기 이전 시점이잖아. 이전 시점에서 투기 목적으로 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제동을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소유자 증가시키는 행위는 두 가지 뭐라고?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속 채취. 꼭 토속 채취 잘 나와. 토속 채취는 소유자가 증가될 일이 없잖아. 두 가지 건축하고 분할행위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라. 몇 년 이내 범위에서 하지 말아라. 3년 이내 제한시킵니다. 연장 플러스 하면 얼마? 1년 범위에서 연장. 최장 몇 년 이내? 4년 이내. 최장 따지면 4년 이내.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야. 무엇만 제한시킨다고요? 건축하고 토지 분할.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제한 생각하시면 돼. 원래 제한은 언제부터라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될 때부터 제한받는 게 맞잖아.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다. 됐나요? 자, 그거 하나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나오는데 이게 좀 머리는 아프네요. 아파도 해야 돼. 자, 일단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입니다. 자, 지정 해제 사유가 의무적 사유가 있고 임의적 사유가 있죠. 자, 밑에 의무적은 뭐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제일 밑에 해제 보이죠? 그 재량이라고 써놨잖아. 제일 아래 부분은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임의적 해제보다는 의무적 해제 정도를 좀 봐놓으시면 돼. 임의적 해제는 일단 버릴 거예요. 버리고 의무적 해제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해제 사유인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그 2번하고 3번만 딱 기억하시면 돼. 복잡하게 생각 것도 없어. 자, 의무적 해제라는 것은 우리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어쩐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예요. 알겠죠? 근데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면 틀리지?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 해제 사유가 나오는데 해제 사유는 여러분 거기 그 표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일단 좀 칸이 좁아가지고 좀 더 약해갖고 정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간단히 봐도 돼. 이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 물론 단일 문제로 나오면 등장하겠지만 지문으로 나올 때는 조금 약한 거예요. 자, 일단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예정구역은 언제 지정된다고? 기본계획 수립하면. 그죠? 기본계획 수립하면. 예정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정비구역, 예정구역 나오면 정비구역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몇 년 이내 지정을 안 하면 3년 이내 지정을 안 하면 이때는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거예요. 알죠?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렇게 하나 보시고. 자, 요 두 번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나 나오면 요쪽이니까, 요도 3번하고 두 개니까. 자, 2번은 뭐냐면 조합이 할 때 조합. 조합이 시행자인 사업이 두 개죠.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 조합하는 건 두 가지잖아. 그럼 이제 여기는 조합의 설립 과정을 좀 아시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절차는.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항상 나온다겠죠? 그러잖아. 조합원이 누구니까?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니까.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지정이 돼야지 조합원이 결정되는 것이고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만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순서적인 문제로 오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겠죠. 지정됩니다. 그럼 이제 조합이 등장하는데 우리 정비조합은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어. 다른 조합은 없고 좀 더 저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거 이 절차는 또 뒤에서 바로 할 건데 일반적으로 정비조합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 알겠죠? 추진위원회 구성은 자, 우리 절차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 조합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설립인가. 자, 그리고 설립인가 받으면 이제 시행자가 되면 그 다음 뭐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아야 되겠죠? 순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 말고 좀 간단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 숫자 개념이야, 숫자. 자, 이게 뭐죠? 223이죠? 자, 몇 년? 2년. 2년, 3년이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승인받으라겠죠? 승인받으려면 승인 신청을 해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2년이 지나도 승인청을 안 하면 어쩐다?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됐나요? 지정권자가 해제해야 돼.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2년 이내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승인받으라겠죠?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됐죠? 자, 또 여기 2년은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 받으려면 설립인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역시 2년 이내 인가 신청은 안 한다. 그럼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합이 설립인가 나오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럼 역시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역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안 하면 똑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됐나요? 이게 흐름만 하시고 2, 3 이것만 기억하면 돼. 숫자. 어차피 다른 거 뭐 그림 갖고 나올 일 없거니까 2년, 3년. 이건 절차는 여러분 조합 공부하면 금방 아는 거니까. 됐죠? 대신 우리 조합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우리 공공 지원할 때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바로 설립인가 넘어가겠죠? 이게 구성이 안 될 때는 바로 넘어가 설립인가 신청을 몇 년 여기서 3년. 알겠죠? 3년 이내에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똑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됐나요? 223에다가 추진위원회 건너뛸 때는 3년. 알겠죠? 숫자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칠 거니까 나오면 이렇게 받으시고. 자, 세 번째도 하나 볼 것이 여러분.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되는 경우는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아까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 토지 등 소유자 단독 또는 공동이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나오면 다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시행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절차 거칠 필요 없잖아. 조합이 아니니까. 필요 없죠. 토지 등 소유자니까. 조합이 아니니까 추진위원회고 뭐 설립인가 나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바로 어디 간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돼. 자, 근데 몇 년 이내 안 하면 5년 개가시 5년. 역시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뭐다? 해제하여야 한다. 됐나요? 숫자 개념만 좀 봐두시면 돼. 이해는 좀 되는가요? 흐름은 여러분 조합 공부하면 기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들 여기는 조합이 할 때는 추진위에 구성하면 시장으로 승인받아야 되거든.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죠. 몇 년? 2년. 헷갈리면 추진위에 나오면 2년 생각하면 돼. 2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 신청도 2년이야. 추진위에 건너뛸 때는 3년이고. 자, 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3년. 안 하면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재개발을 하겠죠? 이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이내 해야 돼? 5년. 역시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까지 봐두시고. 또 한 가지. 자, 그럼 이쪽에 여기까지 되면 정리하세요. 자, 의무적 해제사에 해당이 돼. 그럼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지만 이것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정리하세요. 30% 이상이 동의를 했다. 이럴 때는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년 동안 해제를 아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원래는 해제해야 되잖아. 근데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30% 이상이 동의하면 2년 범위 내에서 해제 의무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말은 바로 해제를 아니해도 되는 얘기. 알겠죠? 원래도 따지면 해제해야 되잖아. 근데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그 30% 이상이 동의, 그 일반 그 박스에 보이잖아요. 30% 동의하면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2년. 2년 동안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해제 부분은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가고 우리 시행자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어디 10분 쉬었다 갈까요? 예, 10분 쉬겠습니다.